한남 3구역 재입찰 사태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불법, 과열 수주 경쟁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서 결국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서울 정부하고 서울시가 실시한 그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그 특별 점검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하던데, 자, 문제가 될 만한 지역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올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검정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이 서초구 신반포 사지구, 강남구 상하 2차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이 현장 조사는 이미 끝났으며 국토부는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예.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장위 6구역은 기존 시공사와 이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면목 3구역은 2009년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 또 이 불법 청탁 의혹, 신반포 사지구와 이 잠실 미성크로바, 중구 신당 8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네. 이들 사업장은 한남 3구역 특별 점검 발표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고 점검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과열 수주 경쟁은 늘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자, 김 기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그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허술한 법령 탓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지원에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금융비용이 주변 사례와 또 대출금리에 비해서 적정한지 따져보게 돼 있는데 예. 건설사들이 이자율에 관련한 내용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진 않은 만큼 불법으로 단정 짓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넘는 높은 일반 분양가 제한도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정부 논리대로 주거환경정비법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사업 진행 중에 그 차익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면 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보면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그 생활 적폐로 적시한 것은 네. 그만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학사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이것들과 함께 도시정비 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정비사업 수주 경쟁 과열에서 나타나는 건설사들의 금전상 이익 약속, 또 심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 등 비리가 치솟는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핀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 과열 속에서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인터넷 조합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합 회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예.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치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수사를 의뢰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정비사업 현장의 과열 경쟁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한남 3구역 사태를 계기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은 택지가 부족해서 신규 공급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비 사업이 지연될 경우 2년에서 3년 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남 3구역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후에 어디든 다 이제 이런 식의 조사나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인 거잖아요. 서울 지역 집값 안정에 관련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 저하라던가 공급 지연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 불씨가 될 수 있는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란 의미입니다. 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분양가의 배로 뛰는가 하면 이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한남 3구역 재입찰 논란이 미칠 영향일 텐데요. 자, 김 기자. 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일단 그동안 재건축에만 해당됐던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 재개발 사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국토부가 이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하는 등 이 재개발에도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국토부는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번 한남 3구역 상황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재개발에도 추가 규제의 칼을 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꾸준히 꼽혔던 유력한 예상 카드 중 하나입니다. 또 조세 강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또 기존 1주택자들이 받았던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조치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낡은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도심 내 새 주택을 공급하자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보다는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이 판을 치고 온갖 비리가 생겨나면서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은 물론이고 집 없는 서민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조합과 건설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 같습니다. 조합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주리한 이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정부의 집값 잡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